요즘 학생들한테는 벚꽃의 꽃말이 중간고사라고 하더라고요. 이 방송이 나가는 중에도 공부하느라 좋아하는 친구도 못 만나고 좋아하는 영화나 TV도 못 보고 있을 학생분들에게, 그리고 늘 시험 중인 수험생들과 취중생들, 인생의 시험대에 오른 모든 분들에게. 정말 잘 버티고 있고 누구보다 멋있게 살 거예요. 아름답게 핀 벚꽃을 아름다운 그 모습 그대로 기억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1시간 김남길의 라디오 아파트에서 여러분을 향한 응원의 빛을 밝힙니다. 꼭지점을 돌고 돌아 또다시 나 원점이 되니 해야지 별 수 있나. 전장 속을 누볐던 한때 난 슈퍼 두퍼 프라이. 변사또 같으니 더 용선 없다 싹다. 셋둘 하나 죄를 모조리 다 털어 요리조리 빠지네. 미꾸라지처럼 하느님과 난 사대 죄를 품어 사랑으로 참으라 배웠지. 모두의 비밀까지 삼켜. 개나 소나 다 하는 게 비리네. 눈 감고 넘어가기엔 입속이 비려. 두 눈앞에 펼쳐진 내 인생 길어. 뜨거운 마음이 택했네 구랑구 히로. 끝없이 불타는 내 가슴이 지금 변신. 불러줘요 나를 baby. Right now. 나타날 때 내가 필요할 때 아무도 나를 막지 못해. 거기서 너 못하러 양심을 걸어. 먹고 살려 돈 벌어. 밤낮 구분 없어. 살얼음판을 걸어. 돈이면 되는 넌 목숨을 걸어. 뒤통수 치는 거기 너도 당장 울어. 아침마다 쌓이네 소리에 나는 또 깨. 와장창 깨지는 게 참 대신 멘탈이네. 어릴 때 그렇게 가고 싶었던 천국인데 눈등이 발디는 곳 여기 지옥이네. 네 욕심이 네 몸을 졸라 널 쫓아 지구를 빙빙 돌아. 밑바닥 삶의 구불가 쏠라. 시도도 하기 전에 삑살이 나. 오마이 수없이 오마이갓 수없이 오마이갓. 부르고 불러도 변하는 게 없잖아. 그렇게 뜨겁게 난 달려가는 히어로 변신. 불러줘요 나를 baby. Right now. 나타날 때 내가 필요할 때 아무도 나를 막지 못해. 거기서 널 용서하겠다. 불러줘요 나를 baby. Right now. 내 따윈 없는 hero baby. 아무도 나를 막지 못해. 거기서 널 용서하겠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아파트 13번째 방송을 맡은 DJ 김남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듣고 온 곡은 노라조의 우리 동네 히어로라는 곡인데요. 얼마 전에 초인기리에 종영한 열혈사제의 OST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제가 처음에 오프닝을 읽을 때 항상 시험 중이고 시험 중인 수험생들과 취준생들 여러분들 좀 힘을 내시라고 첫 노래 선곡을 파이팅 넘치게 골라봤어요. 그리고 또 이 노래를 고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열혈사제에서 제가 연기했었던 그 헬이라는 그 인물을 굉장히 잘 묘사한 노래라고 생각을 해서 이 노래로 오프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음악과 사연이 있는 보이는 라디오 아파트 시작 전에 간단한 공지 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저희 라디오 아파트에서는 방송 전에 사연을 받아요. 사연에 소개된 분들에게는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사연에 소개되신 분들에겐 더 작고 더 가벼워진 이게 옛날엔 좀 더 컸었나 봐요. 더 작고 더 가벼워진 스마트 스피커 클로바 프렌즈 미니를 선물로 드립니다. 이게 뭐 내가 가져가도 되는 건가? 이거 귀여운데 뭐 어쨌든 이게 탐난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전에 꼭 다음 방송에 도전을 해보세요. 아래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사연을 받습니다. 자,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고요. 이름과 연락처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오프닝을 시작하고 있는데 엄청난 댓글이 올라오고 있죠. 자, 정재곤 짜릿해라는 아이디 신문물 잘 몰라서 책 잘 못 볼 것 같은데 보고 계시나요? 아무리 신문물을 몰라도 이 정도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네, 꽃길 남길 우주 최강 배우 오늘 재밌게 놀아요 김 배우님. 그래요. 오늘 재밌게 한번 1시간 알차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심야 라디오를 진행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사연 읽어주고 예전에 하도 저는 사실 솔직히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목소리들 좋다고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연기할 땐 사실 그런 것들을 많이 배제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라디오 사연을 읽어주고 심야에 좀 진행을 해보는 게 꿈이었는데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 아파트에서 그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응원 많이 해주시고 같이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댓글창에 저한테 궁금했었던 점 그리고 또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들을 많이 올려주세요. 그럼 또 그 댓글들과 또 제 의견도 같이 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즐거운 이야기, 하지 못했던 이야기 마음껏 방출하도록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 하나 듣고 여러분들 사연 계속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것 또한 초대박 열혈사제의 OST 중에 하나죠. 펀치의 브리지입니다. 누군가에겐 바람 또 다른 이에겐 한반도 휘청거려 이 날씨는 약한 사람인가봐. 구름기 서울 하늘 아래 먼지가 많아 그 보이지 않는 먼지를 바람과 삼키지 마라. 추억이 두고 가 바람에는 헤매고 있어. 난 너의 눈을 피했어 그림자처럼 네 뒤에 있어. yeah. 밝은 네 모습 보고 있으니까 저 다리 미워. 밝은 네 모습 보고 있으니까 저 다리 미워. 내 귓가에 스치는 소리 쓸쓸한 기억이 남기고 가는 적도 사라져가. 조각나버린 빈자리에 고요한 풍경 속의 바람처럼 불어와. In the breeze, in the breeze 나의 아픈 기억을 채우는 내게 Like a breeze, like a breeze 살며시 다가와 스며든 채 숨을 쉰다. 그날은 바람에 타굴린 조금씩 새파래지는 너의 입 달콤한 말 하나밖에 난 못해. 강한 점 내게는 공간에 도대 난 너가 어두운 모습을 알고 있건 따뜻한 바람의 기운만 줄게. 넌 너로 살아야만 돼. 오케이 자네 어깨 기대 줄 수 있는 게 나에 내 어깨에서 너가 쉴 때 숨소리 날 미치게 해. 오케이 자네 어깨 기대 줄 수 있는 게 나에 내 어깨에서 너가 쉴 때 숨소리 날 미치게 해. 눈을 감으면 더 선명해지는 너. 지친 영혼 속에 휴식이 돼준 너. In the breeze, in the breeze 나의 아픈 기억을 채우는 내게 Like a breeze, like a breeze 살며시 다가와 스며든 채
줄을 몰라 차분한 창밖 다르게 난 밀려왔던 생각들과 웃으면서 결말 너와 미소를 지었던 널 오기 전에 어깨 기대 줄 수 있는 게 너의 내 어깨에서 너가 쉴 때 숨소리 날 미치게 해 오기 전에 어깨 기대 줄 수 있는 게 너의 내 어깨에서 너가 쉴 때 숨소리 날 미치게 해 In the breeze 흐릿해진 아픈 상처는 이제 Like a breeze Like a breeze 평온한 가슴에 눈 감은 채 잠이 든다 잠이 든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이 열혈사제 OST 중에 제일 감성적인 노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처음엔 이제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파이팅 있는 노래로 시작을 했고 지금 이제 사연을 읽어드리기 전에 좀 감성 터지는 그런 노래를 골라봤어요. 이게 만약에 열혈사제가 멜로가 있었더라면 멜로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노래이지 않을까 싶은 노래 중에 하나였고 경선이 창문 깨고 들어와가지고 굳이 문으로 들어와도 되는데 창문 깨고 들어와가지고 경선이가 기절하는 걸 안을 때 나왔던 엔딩 노래였죠. 좋아. 자, 그럼 첫 코너 층간 사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층간 사연은 여러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신청곡도 함께 듣는 코너인데요. 이 꽤 많은 사연들이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사연들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긴 하지만 최대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연부터 읽어볼게요. 첫 사연은 이예림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비담 때 10년 전이죠. 김남길 배우님이라는 늪에 빠져서 어언 10년째 허우적대고 있는 고3입니다. 고3이시면 10년 전이면 이 사연을 쓰고 있는 저는 시험을 4일 앞두고 있는데 아주 심각하고 크나큰 고민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열혈사제가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 시기에 방영이 되었고 그 바람에 잠시 잠잠하던 제 덕심에 불을 질러 버리신 심지어 저희 어머니도 이번에 딱 반하셔서 아니 사자복이 저렇게 섹시한 옷이었니? 저랑 같이 이렇게 덕질 중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김남길 배우님의 매력은 무엇일까를 열심히 고민해 봤는데요. 이 뭐 매력이 뭘지를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좀 민망하긴 하지만 그냥 사연이니까 여러분 사심 없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듯한 얼굴, 신이 내린 듯한 연기력, 아니면 서장훈도 울고 갈 구등신 비율. 휴, 적고 나니 배우님을 담아낼 수 없는 제 모자란 필력에 눈물이 강을 이루네요. 읽고 나니 저는 진짜 민망함에 눈물이 강을 이루네요. 그래서 이 기회에 배우님이 직접 자신의 매력에 대해서 숨김없이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제 고민을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첫 시험이 5월 2일에 끝나는데 시험이 끝나고 배우님이 하신 작품 중에서 이건 꼭 다시 봐야 한다 하는 작품을 이유와 함께 추천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청곡은 김남길 배우님이 부르신 사랑하면 안 되니 입니다. 자, 이예림님이 보내주신 사연. 이게 일단은 시험 공부를 하는 시기에 사실 방송하는 게 저는 이상하게 제가 드라마를 하거나 뭐 영화를 개봉하는 시기가 이상하게 시험 기간에 많이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죄송한 마음에 몸둘 바를 몰랐지만 그래도 딱 1시간 공부하면서도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1시간을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에 열혈사제를 보시면서 더 파이팅을 얻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건 지극히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만 솔직하게 제 매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서 고민을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이러는데 이게 제가 제 그 매력을 이야기를 하면 고민이 풀리시는 건가요? 아니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예림님은 모자란 필력의 눈물이 강을 이루지만 읽고 있는 저는 정말 이 손발이 오그라듦에 제 눈물이 강을 이루고 벌써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게 제가 제 입으로 뭔가를 어필하기가 좀 민망하니까 이건 댓글을 보고 댓글에서 나온 사연들 또 제 매력이 뭔지 어떤 건지라고 생각하시는지를 댓글에 올려주시면 그 댓글 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보다 남길이다. 네. 혹시 어머니들한테 들키지 않게 한번 외쳐주세요. 시험보다 남길이다. 수다쟁이님이 목소리 외모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해 주시지 마시고 외모를 정확하게 어떤 부분들이 제 매력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디테일하게 존재 자체가 매력 터져요. 이런 댓글 스릉합니다. 그리고 러브마이님은 사제복 입고 액션할 때 완전 카리스마 짱. 그러니까 제가 사제복 입고 액션하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앞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오늘 라운드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사제복을 입고 롱코트를 입지 않으면 사람들이 못 알아본다 그랬는데 전혀 아무도 안 믿으시더라고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남길바라기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진님의 배우님의 달달한 목소리요. 나라별 꿀 목소리. 정지호님께서 얼굴이 장르. 네. 뭐 이거 제가 생각한 부분하고는 좀 많이 다르긴 한데 이런 그 민망해서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어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이예림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또 그 지금 제가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제 매력을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그 고민이 얼마만큼 풀렸을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5월 2일에 시험이 끝난다고 하셨는데 시험 끝나고 제가 한 작품 중에 다시 봐야 한다라는 작품 또 그 이유 저는 시험이 끝나면 시험 끝나고 꼭 항상 제가 학창 시절에도 시험 공부할 때 또 시험 기간엔 하고 싶은 게 그렇게 넘쳐 흘러요. 하고 싶은 것만 막 이렇게 미친 듯이 공부는 안 되고 근데 막상 시험이 끝나고 나면 그 하고 싶은 게 뭐였는지를 다 까맣게 잊어버릴 정도로 그냥 백지 상태가 되는데 그럴 때는 제가 출연했던 영화 중에 어느 날이라는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시험의 결과를 떠나서 열심히 뭔가를 쏟아내 다음에 헛헛한 마음을 좀 달래기 위해서 어느 날이라는 영화가 되게 잔잔하기도 하고 소중한 사람을 잃어본 상실감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주제로 담은 영화이기 때문에 잔잔하게 볼 수 있는 헛헛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해서 저는 어느 날을 추천드릴게요. 5월 2일 시험이 끝나는데 내일 모레까지 또 오늘도 시험을 보고 오셨을 텐데 남은 기간 시험 마무리 잘하시고 우리 인생이 결과가 중요하진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늘 항상 결과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모든 일의 과정에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너무 하루 망쳤다고 해서 혹시나 망쳤다고 하면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남은 이틀 최선을 다해서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에 열혈사실 방송해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SBS 관계자들 한번 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놈의 자식들! 앞으로 시험 기간에는 방송 편성 잡지 마! 네. 자 그럼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민현진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오늘 막 중간고사가 끝난 지금 시기가 중간고사 시기인가 봐요. 중간고사 본 지가 어느덧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막 중간고사가 끝난 꿈이라는 단어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퇴색되어 가는 걸 느끼는
그런 어른과 소녀의 경계에 딱 얹혀 있는 고3입니다. 고3이란 말에 이 사연을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어. 손발이 떨려오는군요. 시험 공부하느라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혈관에 커피가 흐르는 것 같아요. 잠을 쫓으시는 것 때문에 커피를 많이 마셨구나. 제가 고3 때는 바카스를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때는 뭐 카페인 음료가 나오기 전이어서 유일하게 바카스를 먹고, 그리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MC 스퀘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MC 스퀘어를 쓰면 집중력이 높아져서 잠이 덜 오지 않을까 이랬는데 저는 MC 스퀘어를 끼고 잠들었던 적이 거의 10번 중에 9번입니다. 뭐 어쨌든 커피 너무 많이 마시면 안 좋은데, 고등학교가 제 인생이 없었다면 키는 한 5cm는 더 컸을 거예요. 시험 임박할 때는 두세 시간씩만 자면서 정신력을 매번 버티고, 시험 한 문제 틀릴 때마다 쫙쫙 내려가는 등수를 매번 보는데요. 너무 지치는 것 같아요.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는 성적과 시험 한 번에 제 인생이 결정될 수 있다는 부담감과 또 주변에 보이는 뛰어난 친구들 때문에 저희 한계가 점점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이 기니까 사연 중간중간에 조금 뭐 해결까지는 아니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사실은 위로가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시험 한 번에 인생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부담감을, 이게 사실은 말로 얘기한다고 그게 떨쳐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항상 왜 고등학교 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뭔가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대학을 가야 된다라는 어떤 과정, 이런 것들 안에 있는데, 참,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기 전에 부모님들, 혹시 어머님은 이 방송을 보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등짝 스매싱 각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학창 시절에 제가 딱 좋아하는 공부만 했었거든요. 언어하고 수학을 되게 좋아해서,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언어를 좋아했던 건 여자친구가 많으려면 편지를 잘 써야 되는데, 편지를 잘 쓰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국어 선생님이 꼬임이 넘어가서 책을 미친 듯이 읽었었어요, 어릴 때. 그거하고 그거가 완전 별개인데, 국어 선생님! 거짓말쟁이. 뭐 근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연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민현진 님이 그게 그냥 그렇게 과정이다, 어떤 내 인생의 결정이 될 수 있는 것들이다라는 부담감을 갖게 되면 그 부담감을 계속 본인 자신을 좀 짓누를 거고, 그거 안에서 자유로워지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로 꿈이 있다면 그 꿈에 다가가기 위한 과정이긴 한데, 그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뒤에 그 꿈을 이뤘을 본인을 생각하면서 좀 힘을 내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사실 고등학교 때는 저희 부모님들도 그렇고 제가 알고 있는 주변 형 누나들 뭐 지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멍멍소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그리고 또 계속 넘어가면 저희 한계가 점점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중간고사 한 번 때문에 성적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민현진 님의 한계가 정해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스스로의 한계를 너무 자신 자체에서 너무 가둬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저희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부럽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점점 와닿지 않게 되면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건가요? 저는 빨리 졸업하고 싶은데 주변에 졸업한 선배들은 다시 고등학교 다니고 싶다고 하네요. 지금도 많이 아프고 지쳤는데 어른의 삶은 얼마나 각박할지 감이 오지 않아요. 아직 저는 혼자서 뭘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19살인 지금 어른이 되어가는 게 너무 두렵고 고민이 되네요. 그리고 과연 20대를 어떻게 보내야 후회하지 않을까도 고민이 됩니다. 킹, 갓, 빛, 남길 오빠의 좋은 곡 듣고 싶어요. 신청곡은 손디아의 어른입니다. 이 사연과 신청곡이 정말 많이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부럽다고 아버지가 얘기하신 것들은 와닿지 않게 되면 어른이 되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이야기를 공감하게 되면 사실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어릴 때는 반감도 있었고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실 다 틀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저도 그렇게 되어가는 게 싫었는데, 옛말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부모님들은 그 인생들을 살아보셨고 계속 어릴 때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궁무진하다라는 건 지금 단순하게 중간고사의 등수가 떨어진다고 해서 자신의 한계를 그렇게 본인은 그게 자괴감이 들 수 있지만 조금 많은 인생을 살아온 아버지 또 그런 어른들이 보기에는 어, 좀 가벼운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깟 중간고사, 그깟 등수 몇 등수에 가능성이 점쳐진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엔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라 그러면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고등학교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는 뭘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나이고 뭘 해도 됐을 것 같은 그런 시기다라는 생각이 지금 와서 드는 거고 왜 저희 선배님들이 항상 야 내가 그때 나이에는 돌을 씹어 먹었어 이런 얘기 했을 때 돌을 씹어봐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씹어봐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뭐 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체력적인 것들이나 열정 모든 것들이 그때하고는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 너무 중간고사나 어떤 시험 안에 본인 자신을 가둬두지 마시고 조금 더 멀리 본인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지금 자체를 조금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못 본다고 해서 부모님이 저희 때는 진짜 종아리 맞았거든요. 그날 시험 결과가 나온 날이면 정말 막 이렇게 시험지 이렇게 들고 저 여기 시험 결과가 막 이러면서 그 시험 결과도 막 위조할 정도로 맞아 죽을까 봐. 근데 요즘은 시험 결과가 안 좋아서 뭐 잔소리를 들을 수 있어도 때리시는 부모는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뭐 그게 또 때린다고 못하던 시험을 잘 보는 건 아니지만 너무 그 안에 본인을 가둬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시간을 갖고 자기 자신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20대는 지금 이 시기를 그러니까 제가 항상 후배들한테 하는 얘기지만 강한 게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게 강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로 힘든 얘기지만 버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20대는 자연스럽게 다가와 있고 어른이라는 건 사실 특별하게 뭐 다른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같이 나이 먹어가고 조금 더 민현진님이 보낸 시기를 우리가 좀 더 먼저 보냈던 것뿐이고 그런 게 어른이고 뭐 물론 여러 매체에서도 나오는 거지만 지금 어른에 대한 기준 또 어른에 대한 생각 어른에 대한 조건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른이면 어때야 된다 저때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편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철이 들고 싶은 생각이 항상 아무 절대 없다라고 얘기할 때마다 저희 어머님이 등짝을 날리시곤 하시는데 그냥 지금도 그냥 푸른 벌판을 뛰어다니는 소년으로 살고 싶다는 얘기를 항상 많이 해요. 그럼 저희 선배님들이 미친라고 이야기를 하시긴 하는데 그 대신 조금 더 의젓하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조금 더 신중할 수는 있어도 그런 가끔은 내 자신을 편안하게 뛰어놀게 하는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대 가면 또 30대에 어떻게 살지 또 막막해지고 30대가 가면 40대를 어떻게 살지 막막해져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즐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음 또 이제 사연을 바로 읽어드릴게요. 자, 다음은 중간에 이런 이야기들은 또 다른 댓글들이 어떤 게 달려있는지 잠깐 좀 보고 갈게요. 이건 개인적으로 지극히 제 생각이고 저의 경험이기 때문에 또 많은 삶을 살았고 더 다양한 삶을 살았던 청취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안나조님 고3 힘내용. 죽지 않아. 죽을 것 같거든요. 고3을 다 겪어봤겠지만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죽을 것 같은 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사실 섣불리 어떤 위로의 말을 전달하기가 쉽지 않지만 죽지 않아요, 여러분. 게맛살만님 시험 30점 맞은 저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나름.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네요. 30점 맞은. 근데 그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 게 학교 다닐 때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학교 다니는 선생님들이 저를 굉장히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학교 다닐 때 똑똑한 것과 인생을 살면서 스마트한 것과는 굉장히 확연히 달라요. 그랬으면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이 잘 살고 잘 먹고 뭐든지 잘하고 살고 있게요? 전혀 다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명하고 스마트한 게 그냥 어떤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에 의한 그런 똑똑함이 아니라 좀 스마트하게 현명하게 살 수 있는 그렇게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많이 두고 힘을 내자
님, 배우님 말에 동의해요. 이제는 대학은 선택이 되어가는군요. 맞습니다. 여러분, 대학은 선택이 돼야 돼요. 등록금이 너무 비싸. 그래서 저도 등록금을 알바해서 내놓고 학교를 못 나간 게 거의 태반이었어요. 연극하면서 또 알바하면서 등록금 버느라고. 헬만 바라봄님, 내년에 이거 봤으면 엄청 응원됐을 것 같아요. 시험. 네, 뭐 응원이 됐으면 정말 감사할 일이지만 뭐 제가 이렇게 말로 여러분들한테 위로를 드리고 싶은 이유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옛날 속담이 있어서 천냥빚 한번 갚아보려고 시험 기간에도 저희 열혈사제를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저와 출연하는 모든 배우들을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빚을 졌다는 생각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 위해서 이렇게 말로 위로를 조금이나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브 프로팬님, 20대는 그냥 노는 겁니다. 맞아요. 그냥 노는 거죠. 신정희의 온님, 고3은 누구나 겪는 시기니까 그냥 즐기면서 살아요. 뭐 제일 행복한 순간들을 기억하며 보냈으면 좋겠어요. 전서연님, 오늘 시험을 망쳐서 정말 속상했는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시험 공부하다가 잠시 들어오길 잘했네요. 네, 1시간이에요 여러분. 1시간. 이렇게 얘기하면 학교 선생님들은 얘기했죠. 1시간에 단어를 몇 개를 외웠고 책을 몇 잔을 더 받겠다고. 제가 항상 듣는 얘기였어요. 자, 수험생 여러분들 힘내시고, 인생이 전부는 아니니까. 지금은 전부일 수 있겠지만 지나고 나면 또 그 또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자, 다음은 가혜림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드디어 교복에서 벗어나 첫 봄을 맞이한 대학생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축하드려요. 작년까지만 해도 4월이 되면 중간고사 공부를 하느라 봄이 오는지 벚꽃은 피었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을 텐데 올해는 대학생이 되고 참으로 오랜만에 벚꽃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누구랑 다녔지? 혼자 다녀온 건 아닐 텐데 대학교 가서 남자친구가 생겼나요? 부럽네요. 늦은 시간에도 환한 거리와 북적거리는 사람들, 솜사탕처럼 만개한 벚꽃들을 보니 오랜 시간 잊고 있었던 여유와 봄의 냄새를 그제야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가혜림님은 굉장히 감성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또 올해 봄이 유독 더 특별한 이유는 김혜일 신부님을 만났기 때문이겠지.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시험 기간에 굉장히 힘든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이렇게 웃어서 죄송하지만 이게 다 인연이라는 거거든요. 김혜일 신부님을 만났기 때문이겠죠. 배우님 작품들을 보면 안타깝고 슬픈 역할들이 많았는데 헤이리는 여러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 행복을 찾게 되어 얼마나 기쁘고 뿌듯했는지 몰라요. 이제는 봄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헤이리를 떠올리고 참. 이거 너무 멘트다. 이미 훅 갔어. 여름 사제를 보면서 행복했던 올해 봄을 추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배우님께 봄은 어떤 의미인가요? 배우님이 생각하시는 봄은 어떤 계절인지 봄과 관련된 추억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봄이 올 때마다 즐겨 들었던 노래인 포티의 봄을 노래하다 신청합니다. 일단 가혜림님 교복을 벗고 첫 대학생이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이게 학교를 다니면 이게 계속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학교를 뭐 고등학교를 다니면 사실은 여유가 굉장히 없어져요. 그리고 뭐 대학교를 가면 조금 이런 저런 것도 더 주변을 둘러보게 되고 여유가 생긴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사실 뭐가 잘못됐냐면 원래는 대학교 때 더 정신이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외국은 그렇습니다. 외국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 한참 뛰어놀 나이에 한참 모든 것들을 다 발산해야 될 나이에 그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한다라는 것들이 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걱정이 돼서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절대 어머님은 이 방송을 보게 하시면 안 돼요. 등짝 스매싱 각입니다. 저를 굉장히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한 번은 안양예고에 무슨 선배님이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그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러 갔을 때 어떻게 하면 학교를 잘 갈 수 있을까요? 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어떻게 하면 잘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학교는 중요하지 않아. 어머니, 좋은 대학교가 좋은 배우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렸다가 그 분위기가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싸늘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들한테 그런 얘기를 드리면 안 되겠다라고 뉘우쳐서 두 번 다시는 그런 자리는 안 갑니다.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대학교를 가서 어쨌든 잊고 있었던 여유와 봄의 냄새를 되찾아서 그런 건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뭐 꼭 대학교를 가지 않더라도 그런 여유를 찾아가면서 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봄이 유독 더 특별한 이유는 김혜일 신부님 만났기 때문이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봄 사실 저도 촬영을 정말로 날씨가 좋을 땐 촬영을 안 해요. 정말 더워서 미칠 것 같거나 정말 추워서 정말 얼어 죽을 것 같을 때만 골라서 촬영을 하고 정말 날씨가 좋을 땐 그 촬영을 준비하느라고 사실 저도 여유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수영장도 그렇고 스키장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와서 고백하는 거지만 요번에 포상휴가 갔을 때 수영장을 가거나 그런 거 아니고는 단 한 번도 수영장을 또 스키장을 가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를 부를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기회가 올 것 같은데 그 기회를 준비된 자만이 잡는다고 어떤 선배님이 그래서 계속 준비된 자라는 느낌의 어떤 어필을 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전화 오면 뛰어나갈 준비를 하느라고 학창 시절엔 수영장 뭐 스키장도 잘 못 가봤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저한테도 지금 이렇게 가혜림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4월이 되면은 김혜일 신부를 만나서 되게 의미 있고 뜻깊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그런 의미에서 이 열혈사제를 통해서 또 김혜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4월의 봄에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고 그런 의미에서 저도 4월이 굉장히 특별한 또 봄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봄 하면은 벚꽃 이런 꽃들이나 뭐 새싹 새로 시작하는 뭐 봄 기운 이런 것들이었으면 열혈사제와 또 여러분들과 나눴던 그런 공감 많은 이야기들이 저한테 많이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가이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우님이 생각하시는 봄은 어떤 계절인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봄은 어떤 느낌인지 또 댓글 한번 보고 갈게요. 주디백님, 대학생 때도 굉장히 현실적인 분이죠. 대학생 때도 시험 기간은 벚꽃철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도 고등학교 때의 시험 기간과 대학교의 시험 기간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 가예림님의 느낌으로는. 자, Let's get it! 배우님은 우리의 봄이에요. 자,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레츠기리님이 배우님은 우리의 봄이에요라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김연못, 김저수지님은 저한테 3, 4월은 김혜일 달.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레드벨벳 슬기님께서 엄마들도 보고 있음이라는 댓글을 보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전 어머님들, 수험생 또 고3 또 취업생 모든 어머님들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중간고사 엄청 중요하고 취업도 엄청 중요합니다. 대학교 가서도 중간고사 엄청 중요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하나 틀릴 때마다 점수 내려가고 등수 내려가는 거 절대 용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 미워하지 말아주시고요. 네. 어머니들이 보고 있다 그래서 어머니들한테 점수 달라고 얘기한 거니까 그냥 넘어가 주세요, 여러분. 자, 마지막 사연입니다. 류희정님이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울고 계시네. 저는 요번에 열혈사제를 보고 김남길 배우님의 늪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집에 가는 지하철 안에서 열혈사제를 볼 때면 하루의 스트레스가 말끔히 사라지는 상쾌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전 왜 이제야 오빠의 매력을 알아차린 걸까요? 그것도 이 시기에 말이죠. 공부할 때도 문득문득 오빠가 만두를 귀엽게 드시던 모습과 긴 다리로 시원시원하게 돌려차기 하시던 모습이 생각나고 그 갭에 제 심장은 바운스 바운스. 전 어떻게 해야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첫 데뷔 영화였죠. 후회하지 않아. 열혈사제를 보지 않았더라면 오빠가 이렇게 다양한 매력을 지니고 계셨는지도 몰랐을 테니까요. 큰일 날 뻔했네. 제게 즐거움과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우님의 응원의 말을 듣는다면 좋은 기운으로다가 시험 pu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배우님만의 대본 암기하실 때 특별한 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신청곡은 제 심장이 오빠에게 외치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조용필님의 바운스 신청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류희정님, 이게 어떤 더 누구가 조금 낫다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고등학생 입장에선 대학교 간 그런 입장이 좀 더 여유 있어 보이고, 또 대학생이 되면 이렇게 취업 준비하는 것들 때문에 또 그만큼 고민이 또 생깁니다. 그리고 또 취업이 돼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또 고민이 생겨요. 차라리 시험 문제를 풀어서 풀 수 있는 문제였을 때가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면 취업을 하고 나서 사회로 나오면 그게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김혜일이나 저처럼 화만 납니다. 화만 늘어요. 이게 그러면서 세상은 내 맘대로 되지 않는구나. 어쩌면 그래서 고등학교 때로 더 돌아가고 싶은 걸 수도 있어요. 이게 또 다행히 공부를 하고 오는 지하철 안에서 열혈사제를 보시고 방해가 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말끔히 사라진 상쾌한 기분을 느끼셨다고 해서 너무 다행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도 이 시기에. 가끔 공부하다가 취업 준비를 하다가 뭐 조금 집중이 안 되거나 잘 안 들어올 땐 다시 열혈사제를 꺼내서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그럼 좀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스트레스, 방송을 보시면서 느꼈던 스트레스, 휴대폰으로 보면서 느끼셨던 스트레스를 공부하시면서 또 막힐 때마다 보시면서, 저도 또 웬만하면 빨리 취업이 돼야 되겠지만 다음 작품 할 때도 이 취업 준비생들이나 아니면 고등학생 시험을 앞둔 중간고사, 아니야, 다음번엔 절대 시험 기간에 방송하지 말라 그랬죠. 시험 기간을 피해서 방송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더 좋은 배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이라도 제 매력을 알아봐 주셨다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뭐 응원의 말이라기보다는 고등학생들 또 대학생들하고 또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고등학교나 대학교라고 해서 조금 더 수월하거나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취업생들도 마찬가지니까. 그때는 학생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뭐든 다 괜찮을 수 있는 나이지만, 뭐 어떻게 따지면 취업생들도 다 괜찮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직결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거나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바로 연결이 되는 취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자신의 꿈을 접고 그냥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정말 내 꿈을 쫓아서 내 꿈에 맞는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떠한 이유에서든 취업적으로 취업생이 됐던 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또 류정님의 사연과 함께 여러분들의 모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간고사, 대학교 또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의 꿈을 제가 열렬히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고, 파이팅! 다 그 또한 지나가고 지나가고 나고 보면 그때는 왜 그랬지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할 날들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 안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항상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제가 후배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항상 좋은 흐름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본인 자체가 흐름을 갖고 온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그렇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만 하시고 항상 좋은 흐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고 시험 준비를 하시고 앞으로 어떤 일이든 해나갈 수 있으면 항상 좋은 일들만 또 가득할 거고,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그럼 오늘 지금 이 이건 또 잠깐 보고 가야 되겠죠? 취업생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댓글들이 있는지. 내 친구님께서, 남길 배우님, 해일 신부님은 다 용서가 된다나요? 어머님들이. 내 친구님, 지금은 해일 신부가 아니라 김남길이지 않습니까? 그럼 용서가 안 된다는 건가요? 제이님, 김남길 사랑하는 공시생들 힘내자요. 저를 사랑하는 공시생들뿐만이 아니라 저를 사랑하지 않는 공시생들 모든 여러분들 항상 힘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이건 꼭 종교적인 걸 떠나서 제가 촬영하면서 느낀 그 은혜로운 기운을 나눠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사연에서 신청하신 네 곡 중에 가장 맞는 이야기에 잘 부합하는 그런 노래를 틀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손디아의 어른을 틀어드리겠습니다. 고단한 하루 끝에 돌고는 눈물 난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 아플 만큼 아팠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한참 남은 건가 봐 이 넓은 세상에 혼자인 것처럼 아무도 내 맘을 보려 하지 않고 아무도 눈을 감아보면 내게 보이는 내 모습 지치지 말고 잠시 멈추라고 깨끗 같지 않던 짙은 나의 어둠을 나를 버리면 모두 갤 거라고 웃는 사람들 틈에 이방인처럼 혼자만 모든 걸 잃은 표정 정신없이 한참을 뛰었던 걸까 이제는 너무 멀어진 꿈들 이 오랜 슬픔이 그치기는 할까 언젠가 한 번쯤 따스한 햇살이 내릴까 나는 내가 되고 별은 영원히 빛나고 잠들지 않는 꿈을 꾸고 있어 바보 같은 나는 내가 될 수 없단 걸 눈을 뜨고야 그걸 알게 됐죠 나는 내가 되고 별은 영원히 빛나고 잠들지 않는 꿈을 꾸고 있어 바보 같은 나는 내가 될 수 없단 걸 눈을 뜨고야 그걸 알게 됐죠 어떤 날 어떤 시간 어떤 곳에서 나의 작은 세상은 웃어줄까 정말 좋은 노래죠. 여러분들의 사연과 너무 맞닿은 노래라고 생각을 해서 틀어드렸고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는 노래였습니다. 손디아의 어른. 자, 이번 코너는 배우도 아니고 DJ도 아니고 시청자로 돌아가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바로 시청 모드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바로 얼마 전에 종영한 드라마, 초대박을 이룬, 공중파에서 초대박을 이룬
열혈 사제입니다. 누가 나왔어? 제가 이 작품을 시청 모드로 택한 이유는 이 작품이 얼마 전에 종영하면서 저도 이제 진짜 시청자로서 이 작품을 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 작품을 고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열혈 사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혹시나 못 보신 분들, 또 시험 기간도 있었고 너무 한 시간을 빼기가 너무 힘들어서 못 보신 분들 위해서 대략적인 줄거리를 설명해 드리면, 구담구라는 가상의 지역구를 배경으로 각종 비리와 불의에 맞서는 가톨릭 신부와 형사의 이야기입니다. 뭐 또 보신 분들은 이 작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좋았던 장면들을 댓글로 올려주세요. 제가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스포는 최대한 피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작품을 고를 때는 항상 어떤 스토리가 이 작품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항상 가장 첫 번째로 꼽는데, 이 열혈 사제는 캐릭터의 매력을 가장 느꼈어요. 왜냐하면 캐릭터가 스토리를 잡아먹으면 안 된다라는 주의인데, 사제라는 것보다 특수부대 출신이었던 이 전자가 굉장히 많이 메리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제가 어떤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특수부대였던 사건, 또 그리고 특수부대였던 그 직업군이었던 그 능력이 그대로 발휘가 될 수 있다라면 그런 안 좋은 것들, 또 사건을 파헤칠 때 얼마나 시원스럽게 파헤칠 수 있을까라는 기대치가 있어서 이 캐릭터에 대한 신선도, 그리고 끌림이 있어서 이 열혈 사제를 선택을 하게 됐고, 저 먼저 말씀드리자면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명장면이라 생각하는 이 드라마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거다라고 생각했던 건, 구대영 형사랑 차를 타고 개 가면을 쓰기 전에 구대영 형사가 저한테 물어봐요. 왜 경선이한테 그렇게 기회를 많이 주냐라고 했을 때 혜리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이거 마치 무슨 이거 뭐지? 자, 이런 대사를 합니다. 그 성인에게도 과거는 있고 죄인에게도 미래는 있다라는 대사를 하는데, 저는 이 드라마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이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한테도 사실 포괄적으로 지금은 성인이지만 과거에는 어땠었을지 모르는 과거가 있는, 지금은 성인이고 지금은 죄인이지만 미래는 또 그 죄인한테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모든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조금 모든 사람들을 어우를 수 있는 그런 좋은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회에서 중건이를 죽이고 싶었지만 정말로 성인이 돼가는 모든 사람들한테 메시지가 담을 수 있는,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라는 그 용서라는 게 사실 굉장히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용서를 받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용서에 인색하지 마시고 또 용서를 받는 거에 대해서 또 인색하지 마시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이 드라마에서 보내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서 명장면으로 뽑았습니다. 자, 그러면 댓글에서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명장면과 열혈사제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어디가 있는지 보려고 했는데, SH님 수능 끝나면 몰아볼게요. 수능이 언제 끝나죠? 11월이 아닌가 10월인가 11월이 아닌가요? 그때까지 궁금해서 못 참을 텐데 막 이러면서. 네, 수능 끝나고 잘 보시고 천천히 몰아보세요. 박지원님, 금세록 배우가 롱드 따라할 때 안 웃기셨어요? 네, 안 웃겼어요. 여러분들은 딱 처음에 나왔을 때 방송에서 화면으로 보지만 저희는 준비되는 과정을 다 봐가지고 초반에는 웃겼는데, 그렇게 처음에 등장할 때는 사실 저희가 웃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애기 롱드다라고 놀리기는 했었죠. 그리고 롱드하고 또 다른 매력 있잖아요. 귀여운 애기 롱드 같은 느낌이 있어서 많이 귀여웠어요. 후이후이님, 만두 먹는 씬 너무 좋았어요. 이 만두 먹는 씬은 단순하게 그냥 제가 이 나이에 손발이 오그라드는 애교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만두 먹는 그 전사가 있어요. 원래 헤이리한테 어릴 때 헤이리가 원래 고아였었고, 그래서 그 만두에 담긴 사연이 있는데, 이건 혹시 감독님이 또 이야기하는 감독판이나 DVD에 나올 때 들어갈지도 모르니까 거기까지만 할게요. 어떤 사연이 있는 만두입니다, 헤이리가. 자, 궁금한 점 댓글 더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또 코너가 있어서 제가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벌써 55분이야. 빨리 끝내야 돼. 일단 그 제가 이 열혈사제의 제가 중요하게 좋은 장면이라고 생각했던 두 장면 이야기 들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점이나 좋았던 장면들을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댓글을 읽고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저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앙상블이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가 인터뷰 때도 얘기했지만 성균이는 주변에서 사실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고 한이는 6년 만에 다시 작품으로 만나게 돼서 되게 반가운 부분이 있었고 거기 나오는 모든 배우들이 모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그런 관계가 또 TV에 작품할 때 그대로 나오는데 굉장히 열정적이고 작품에 열의가 있고 순수하게 본인이 하는 연기와 작품이 임하는 태도가 되게 고집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장인으로 근데 절대 그 열정적인 것들이 과욕을 불러서 그게 뭐 너무 오만스럽거나 아니면 그게 좀 너무 보기 싫고해 아닌 그 고집들이 아집으로 변질되는 경우들이 사실 많고 반응이 좋다 보면 배우들도 어떤 욕심을 내기가 마련인데 그런 것들 없이 너무 앙상블을 잘 이뤄주고 또 배려해줄 땐 배려해주고 피해줄 땐 피해주고 다른 배우들에 대한 이야기를 맞춰갈 때는 다 맞춰줄 수 있어서 그런 배우들의 앙상블이 정말 좋았던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건 제가 국한되어 있는 작품 안에서만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만 학교에서도 그렇고 또 대학교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이 세상에 혼자 살 수 있는 또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항상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저 갑자기 국회 가야 되나요? 저 여러분 잘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기호 1번 김남길 꼭 뽑아주세요. 그러면은 지금 시청 모드 중에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댓글을 올려주시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뭐 구형사님이랑 비엔나 소시지를 투자할 때 귀여웠다고 그건 귀여운 게 아니라 진짜 목숨 걸고 하는 씬입니다. 그 비엔나 소시지에 대한 영혼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세록 배우 볼살 얼마나 멜랭멜랭해요? 엄청 멜랭멜랭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금세록 배우를 만나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볼살을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사실 그래서 경선이한테 엄청 혼났어요. 여배우 볼살을 자꾸 땡긴다고. 그래도 항상 그래서 아이 깨끗해로 항상 손을 씻고 만졌다는 점, 그냥 더러운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요번에 지금 이 시청 모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또 뒤에 다음 코너가 있으니까 시청 모드를 여기서 마무리하고 마무리하면서 음악을 하나 듣고 갈게요. 이것 또한 열혈사제의 OST 오담률의 파라다이스 듣고 가겠습니다. 변함없는 거리 위에 직진한 미친의 정열조의 그림자가 또 거치 밝은 눈도 돼서 밝히는 사람들을 위해 가는 것이 계속 쉬는 것을 깊이 악인들이 넘치는 도시 그들에게 넘치 곳을 망친다는 것 난 배워야 할 쥐들의 던못 보시게들 마음대로 행하는 것 움직여 그래 삐뚤어진 세상을 바꾸려 해 더 뛰어 저기 못난 것을 가꾸려 해 거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서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거 paradise 움직여 계속 세상을 바꾸려고 더 뛰어 저기 악마들과 다투려고 아운디범 내가 숨쉬고 있는 이곳 바로 이거 위에 그래 여긴 바로 paradise always think about that 멈추지 않아 오늘도 난 running 꺾이지 않아 뜻하는 정해 지치지 않고 걸어 어린 양들을 위해서는 멈추지 못해 밝은 나를 위해서 지치지 않아 오늘도 난 running 꺾이지 않아 뜻하는 정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 그 나를 위해 나의 고민들은 덜어놔 Dreaming of living in a paradise 'Cause you are sticking in a real life Dreaming of living in a paradise 'Cause you are sticking in a real life
세상을 바꾸려 해. 더 뛰어적인 못난 것을 가꾸려 해. 거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서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거 paradise. 움직여 계속 세상을 바꾸려고 더 뛰어적인 악마들과 다투려고 아웅기범 내가 숨쉬고 있는 이곳 바로 이거 위에 그래 여긴 바로 paradise. Dreaming of living a paradise. You are sticking in a real life. Dreaming of living a paradise. You are sticking in a real life. 당신을 신고합니다. 지금 신고 전화가 접수되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사제욕도 하고 그래서 사실 천성이 깨끗한 사람은 아닌데 사제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럼 일단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누구시죠? 저는 김성균이라고 합니다. 구대영 형사로 열혈사제 출연했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근데 지금 라디오 아파트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 김남길 씨의 꿀 떨어지는 목소리 잘 듣고 계십니까? 저도 잘 듣고 있다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지금 신고합니다. 주민신고 코너인데 신고를 할 게 있다고 전화를 하셨는데 네네. 어떤 것들에 대해서 신고를 하실 게 있어서 전화를 주셨는지. 네네. 우리 탑스타 김남길 씨에게 제가 치가 떨리는 경험이 있어서 뭐죠? 그 어떤 내용을- 치가 떨리는 경험이죠? 때는 우리 열혈사제 포상휴가 날이었어요. 네, 전화 끊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요. 여보세요. 뚜. 아니, 방송이죠. 네. 욕하시려고 그랬죠, 지금. 아닙니다. 늘 저한테 아니에요. 하시는 욕 있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언제 욕을 했다고 그랬어요? 아, 네, 네. 네. 신고해 주십시오. 계속 신고해야 되겠습니까? 아, 네, 신고해 주십시오. 네. 때는 포상휴가 때였습니다. 이튿날이었습니다. 우리 멤버들과 술을 빈탕 먹고 그동안 촬영에 어떤 힘들었던 점을 이야기하고 아주 꿀 같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 제 방에 다음날 방에 벨 소리가 너무 심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때 룸을 청소하시는 분인 줄 알고 내가 이 방 안에서 죽은 척을 하고 있으면 그냥 가시겠지 했는데 정말 집요하게 심하게 끝까지 일어날 때까지 벨을 눌렀습니다. 저는 그때가 아마 오후쯤인 줄 알았어요. 너무 꿀 같은 잠을 자고 있어서 그래서 당연히 룸 청소하시는 분이겠거니 해서 일어나서 노 땡큐를 하려고 갔는데 땡큐. 노 땡큐 영어로 해야죠 외국이니까. 아, 예, 그렇죠. 네. 네. 노 땡큐를 하려고 문을 열었는데 김남길 씨가 문 앞에서 조식을 먹자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꿈인 줄 알았습니다. 아침 9시였어요. 아니 근데 김성규 씨 그 조식 먹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네네. 뭐 물론 그 아침 날까지 새벽까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술을 진탕 마셨다라기보다는 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놀러 갔었을 땐 좋아하는 사람과 조식을 먹는 그런 행복을 좀 누리고 싶었는데 근데 김성규 씨는 별로였나요? 그 조식이? 조식은 맛있었습니다. 근데 근데 중요한 배를 그렇게 눌렀을 때 제가 반응이 없으면 그냥 물러나리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 되게 집요한 거 아시잖아요. 되게 김성균 씨한테는 되게 집착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집요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김성균 씨가 그래서 저한테 끌려가서 조식을 먹었는데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날 저한테 네. 똑같이 복수를 했어요. 그 배를 정말 미친 듯이 막 누가 눌러가지고 잠든 지가 얼마 안 돼서 누가 누르길래 이게 도대체 누구지 이렇게 배를 누를 사람이 없는데 이러고 문을 열었더니 되게 해맑게 웃으면서 나야 나
그래서 내가 그래 알았어 이제 나 조식 먹자 그래서 나갈게 이랬더니 옷을 입고 나갔더니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어때 당해보니까. 사실 그날 복수를 하는 날도 저도 너무 힘이 들었어요. 조식 먹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복수를 하기 위해서 억지로 일어났습니다. 그 복수를 하겠다는 그 일념으로 연기를 하세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그래도 가가지고 정말로 성균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희 씨도 같이 갔지만 이게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이게 아침이 넘어가겠어 조식이 이랬는데 미친 듯이 먹었잖아요. 미친 듯이 세 접시 먹었습니다. 네. 세 접시 그리고 그날 남길 씨의 인성을 다시 봤습니다. 저는 복수했을 때 저를 때릴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고분고분하게 알았어 나갈게 이랬을 때 정말 좀 감동이었어요. 그게 다른 배우들이나 다른 친구들이었으면 열혈사제의 김일처럼 죽여버렸을 거예요. 근데 성균 씨라서 그냥 고분고분하게 나갔다라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화도 주신 김에 질문 몇 가지만 할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김남길 씨를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죠. 근데 네?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네, 어떤 얘기? 우리 저기 단톡방이 있잖아요. 네네. 단톡방에서 왜 자꾸 너도 그렇고 한희 씨도 그렇고 왜 자꾸 서로 사랑한다 그러는지 그래갖고 왜 그걸 저한테 얘기해보라고 강요를 하시는 겁니까? 저는 경상도 남자라서 그런 얘기 숙소로 잘 못하는데. 아니 원래 한희 씨는 기본적으로 누구한테나 사랑이 넘치는 친구고 한희 씨한테 얘기해서 성균이가 네. 사랑한다는 얘기를 안 한다고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분위기를 몰아가 달라고 했었는데 네네. 부끄러워도 그래서 김남길 씨를 사랑하시나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게 만약에 열혈사제를 시청해주신 지금 이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았잖아요. 저희 드라마가. 그렇죠. 열혈사제와 응답하라 시리즈 중에 어떤 게 더 좋다? 이 미친 죄송합니다. 이거 방송이죠. 네. 잔인하시네요. 네, 아닙니다. 이거 꼭 들어야겠어요. 지금은. 저는 열혈사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응답하라는 끝났지만 네, 열혈사제는 신 감독님한테 시즌 전화 드리세요. 네, 아직 시즌 기회가 남아 있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끝인가요? 아니요, 아직 더 끝났다. 아니, 감사드린다고. 일단 그 인사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어떤 게 훅 치고 들어갈지 몰라서. 네네네. 지금 저희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댓글이 올라왔는데 김남길이 미래다님이 둘이 너무 사랑하는 게 보인답니다, 성균 씨. 그런가요? 네, 그리고 소원님이 두 분 우정 영원하세요. 소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인데 우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균 씨 뭐죠? 우정이 아니고? 우정이 뭔데 그러면? 사랑이라고 생각했어, 막 이러면서. 클레어 킴님이 둘이 무슨 관계예요? 무슨 관계죠, 성균 씨? 우리는 같이 좋아하는 음식과 생각이 아주 흡사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결국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니까. 성균 씨하고 저는 뭐 먹는 것들이나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이제 뭐 가치관이나 살아오는 환경이 100%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많이 이해 관계가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더 쉽게 친해질 수 있었고 그래서 서로에 대한 아픔을 알다 보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었죠.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만 더 하고 네네. 넘어갈게요. 지금 열혈사제가 끝났는데 뭐 아까도 얘기하신 것처럼 시즌 2가 아직 여지가 남아 있다라고 얘기하셨었는데 열혈사제 말고 또 혹시 다른 작품으로 만나 뵙게 될 수 있는지 차기작 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지. 차기작은 이제 열혈사제가 시작될 쯤 해서 이제 촬영을 끝낸 작품이 있는데 네네. 귀수라고 네네. 바둑 영화예요. 신의 한 수 프리퀄 작품인데 네.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언제 할지는 아직 정확한 날짜가 안 나와서. 제목이 뭐라고요, 김성균 씨? 귀수입니다. 네. 귀수. 라디오 아파트 청취자 여러분, 김성균 씨 영화 귀수 개봉
곧 개봉할 예정이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제가 개봉하는 영화 저도 8월달에 클로저시라는 영화가 개봉하는데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열혈 사제를 시청해 주신 또 시청자들 분들과 또 지금 이거 듣고 있는 청취자들한테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네. 열혈 사제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끝나고 나서의 이 영광과 어떤 기쁨은 시청자들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지 않았으면은 정말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 같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빨리 잊어버리지 말아주시고, 우리 남기리 이하 배우들 계속 끝까지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균 씨. 오늘 전화 통화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따 전화할게. 네. 자, 열혈 사제를 함께한 김성균 배우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아빠이자 좋은 배우이자 좋은 친구예요. 뭐 이런 좋은 배우를 만나는 게 사실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이라 저한테는 굉장히 자산이 될 만한 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떻게 여러분들 오늘 1시간 조금 넘짓한 방송 또 마지막에 김성균 씨랑 통화 연결도 해서 진행을 마무리까지 해봤는데 어떻게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뭐 정신없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산만한 부분들도 있고 또 사실은 다른 사연을 받아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감히 제가 누군가를 위로한다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건방지다라는 생각을 평상시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위로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이나마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들 항상 다들 건강하시고 파이팅 하시고 오늘 또 아쉽지만 이렇게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또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선곡한 노래를 포함해가지고 또 몇 곡 더 추천해봤어요. 또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죠. 저희 라디오 아파트에서 더 자꾸 가벼워진 스마트 스피커 클로바 프렌즈 미니 검색해 보시고 그럼 끝곡으로 굉장히 닭살 돋는 노래죠. 이 또한 열혈사제의 마지막 엔딩곡이기도 한 정동아의 파이터 듣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봬요. 안녕. 하얗게 웃는 모습 뒤에 까맣게 속아버린 거짓들 죽어버린 심장들 속에 희망의 끈을 나는 놓지 못해 미칠 듯 타올라 내 안에 fire 잠잠하게 있던 나를 건드렸어 소용없겠지만 Scream and run away 비밀은 곧 밝혀지게 될 테니 물이 붙은 저기 어둠 앞에 거짓들은 절대 용서 안돼 영원한 건 하나도 없게 밝혀질 건 바로 진실밖에 고어의 맹만대 죄 앞에 무감각해 반드시 파헤져가 애 모든 것이 결국 드러나네 불을 켜고 눈부릅 듣고 신은 버럭대지 넌 바라까지 바닥까지 가는 파렴치 진실이 과연 가려질까 빛이 절대 이길 수 없게 도망쳐 바로 종이 앞에 벌벌 얼어 더 이상의 잠이 따윈 없어 신의 심판을 받게 되면 덜덜 떨어 되돌아온 재앙인지 몰라 그저 흐릿하게 될 줄 알았겠지 어둠 속에 갇혀진 비밀 모든 것은 이제 드러나리라 미칠 듯 타올라 내 안에 fire
소용없겠지만 Scream and run away 뜨겁게 널 심판받게 될 테니 두 번은 없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훈련 없이 죽는다. 우리가 세상이란 이름의 학교에서 가장 바보 같은 학생일지라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낙제란 없는 법. 반복되는 하루는 단 한 번도 없다. 두 번의 똑같은 밤도 없고 두 번의 한결같은 입맞춤도 없고 두 번의 동일한 눈빛도 없다. 비스와바 심보르스카의 두 번은 없다라는 시의 일부였습니다. 반복이라고 생각되는 순간들이 사실은 단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었던 건 아닐까요? 인생은 누구도 두 번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매 순간이 새로움의 연속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사연을 읽으면서 저도 제가 가진 고민이나 또 저의 일상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열혈 사제를 하면서 너무 많은 응원과 사실 사랑을 받아서 라디오 아파트에서는 제가 더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응원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힘이 되어 드렸나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사실 영원한 건 없다고 하지만 오히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에서 제가 더 많은 힘을 얻고 갑니다. 앞으로 더 겸손하고 여러분들한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나요. 바로 여기 라디오 아파트에서.